자, 일반 예산, 즉 조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조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한정 대상자에게 집중해서 급여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정책에서 평등이라고 쓴다겠죠? 평등을 추구하는 게 조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원은 뭐죠? 네, 조세입니다.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조세 재원 확보를 놓고 다른 정책 분야와 뭐 할 수 있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처가 있잖아요. 이 부처에서 예산 따오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네, 조세 재원 확보를 놓고 다른 정책 분야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속성 밑줄이요. 지속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지만 조세 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할 수 있나요? 네, 조세 저항이란 단어를 아시죠? 조세 저항은 납세자의 저항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납세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 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하는 게 조세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자의적 개입의 여지가 없다. 있는 거죠. 행정의 자의적 개입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 자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 많아. 이 부분은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이고 또 이쪽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면 이 예산을 더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조세의 재원, 일반 예산의 재원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의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어요. 예산을 전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 전용,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행정의 자의적 개입이라고 그래요. 행정에 의해서 어떤 행정이 많이 복지행정이 강조될 때는 복지행정 예산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너무 부풀려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복지 예산에 엉뚱한 대로 많이 새나고 있다면 그걸 또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도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산에 대한 전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의 자의적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의 자의적 개입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의 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7번은 일반 예산 조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세의 내용에서 4번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행정의 자의적 개입이 있다. 이게 바로 조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시죠.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 선정 기준 하면은 대개 할당 체계가 나와요. 할당 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의 밑줄. 이것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령이라든지 성별 이러한 것들은 인구학적 기준이라 하죠. 대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게 사회수당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수당.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이게 사회수당이죠. 사회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인지 아시죠? 따라서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요. 적합하지 않고요. 자, 보편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보편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무슨 수당을 말씀드렸죠? 사회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번 들어가시죠. 근로능력의 유무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로능력의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근로조건부로 해야 돼요. 근로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거죠.
근로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육, 그 다음에 노화 등 생애 주기별 욕구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상